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대형 은행 지수가 4.12% 하락하는 등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패드워치2는 올해 12월까지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쥐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30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동일한 비율로 보복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현지 시간 4일 광물 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협정 합의를 발표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과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 구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보복 관세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전격적으로 발효가 되게 되면서 그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여겼었던 시장이 경종을 울리게 됐는데요. 여기에 해당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일제히 맞대응에 나서자 금융주 등 이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위축 우려에 패드워치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까지 높여잡게 됐고요. 또 그글이 자본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은 낙폭을 크게 줄였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역시 반등세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시각 테마를 보자면요. 양자 암호와 보안주들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중국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보다 약 1000조 배가량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쏠리게 하고 있고요. 또 관세 무풍지대인 방산주 오늘도 강하네요.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으로 4일 방위비 증액을 위해서 최소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기대감 강하게 모아지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주가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선 후보 간 4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48.5%가량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우크라 재건주들 그간 움직이나 했더니 또 다시 한번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밤사이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여기에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고 오도록 하시죠. 어제 관세 안전지대죠. 이 방산과 조성주의 강세에 약보합권에서 비교적 선방해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61% 그대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각 2,544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도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매물 팔아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 쏟아내고 있는 중이지만요. 개인이 현재 강하게 매수 사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강세에 장 초반에 낙폭을 일부 되돌렸던 코스닥 0.8% 하락에 그쳤는데요. 지금 시각 1% 이상 크게 상승에 성공하게 되면서 746선, 이대로 오늘 750선 돌파해 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사실 어제부터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 외인이 돌아와줬죠.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런 환율 요인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달러 인덱스가 105.5선까지 내려가면서 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이상 크게 내리면서 1,455원 선까지 밀려난 점이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보안주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무려 이 1000조배나 빠른 양자 컴퓨터의 등장, 물론 중국에서 나온 이슈라서 조금 더 신뢰성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맥이 전반적으로 돌고 있는 보안주.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별로 안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하면. 요즘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실망 내지는 힘들어한다라는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타이밍의 문제라 그랬죠. 테슬라도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반토막 내렸다 그래요. 타이밍적인 문제지. 사실 지금서부터 제가 볼 때 테슬라는 살 수 있는 이제 괜찮은 자리로 슬슬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고점에 사서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놀랍게도 어제 미국 시장이 2% 넘게 빠졌는데도 그저께 2.6%인가 빠졌는데도 어제 1%도 안 떨어졌고 어제도 나스닥이 오르진 않았어요. 장중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현재도 나스닥 선물이 0.6%대네요. 0.6%대. 그러니까 반등의 기미를 보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많이도 안 빠졌는데 오늘 종목도 올라가는 것들 되게 많죠. 특히 테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자암호, 그다음에 해운주, 조선주 여전히 강하고요.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조선주, 그다음에 셰일가스, 그다음에 보안주, LNG 가스 관련 맞죠? 조선기자재. 그 외에서도 음식업종, 방산, 우주항공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예전과 좀 다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조정을 이미 벌써 예견을 했어요. 언제부터? 지지난주 금요일 날 21일 날인가 미국 시장 음봉 나오면서 자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죠. 미국장이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는 못 간다. 근데 요 미국 시장 나스닥 요 날이거든요. 21일 금요일 맞네요. 21일 금요일 날 음봉이 떨어지면서 조정이다.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어라? 되게 강하네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테마주가 강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갖고 노세요라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버티고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그 주인가 다음 주인가 그때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좋게 나와서 그래서 그때 반등 줄라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간 외에서 오히려 더 떨어진 걸 보고 이거는 글러먹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흔들리게 될 거니까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세요 하면서 그날이 27일 이날이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하여튼 이러면서 목요일 날 27일 날 그다음에 28일 날 금요일 날 딱 지난주죠. 설날이 아니고 3.1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미국 시장 조정에 대비를 해서 종목 근데 제가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건데 종목들이 싸질 건데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빠질 자리 없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거의 흔들림이 없을 거지만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테마주들이 며칠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2%, 3%, 2%, 3% 빠지면서 7%, 10% 빠진 것도 아니고 꼴랑 몇 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피 요날 한번 빠진 거 빼고 이날 금요일 날 근데 이미 벌써 금요일 날 전에 목요일서부터 미국 시장 흔들려서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거니까 조심하라고 이미 얘기해 놓은 거니까 요건 잘 피했겠죠. 그리고 원래 여기서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서 미국 시장 떨어진 폭을 보면 원래 2,500이 지지 라인이 맞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러면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거냐? 아직 아닙니다. 반등이 미약하면 또 떨어져요. 미국 시장의 흐름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시 미국 시장을 가면 나스닥이 17,000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데 밀리면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는 뭐 그런 기운을 제가 볼 때 한 20% 느낌은 줍니다만 20%가 약해요. 한 80%의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데 지금 아직 그거가 아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금 올라간다, 1% 올라간다,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속임수니 많이 뭐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오늘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뭐 며칠 동안 지금 종목들 별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지금 양자암호 관련 쪽에 뭐는 지금 상한가를 가 있고 코이본이 16% 급등 나 있고 그래서 오늘 보안주 섹터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딥시크 이슈 때문에 딥시크로 우리나라 뭐 정보들이 뭐 많이 뭐 개인 정보들이 많이 뭐 빠져나갔다라 그러는데 뭐 그거 외에서도 뭐 기사를 보니까 뭐 LG텔레콤에서 여러분들이 통화 내용이 뭐 몇천 건이라 그랬죠. 하여튼 그것들이 중국으로 뭐 나갔다는 뭐 기사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런 이제 보안에 대해서 뭐 이슈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최근 해킹 사건도 그렇고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이런 발달로 인해서 많은 암호들이 부서질 겁니다. 다 뚫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마찬가지 양자 암호의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뭔가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죠. 방어하는 기술들이 또 나오겠죠. 창과 방패의 대결들이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주 외에 뭐 조선주부터 방산주서부터 해갖고 뭐 우주항공, 뭐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부품, 장비, 로봇, 자율주행 지금 죄다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미국 시장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잘 빠지지도 않고 종목들은 올라가고 싶어갖고 조금 빠진 건 조금 빠지고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 조금 플러스 났다고 제가 볼 때는 또 빠질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너네들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테마주는 급등하겠다. 조금만 플러스 느낌만 나오면 올라가 버리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강하다라는 겁니다.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흔들려도 지금 이미 낙폭과대 이미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좀 덜 빠질 거고요. 그다음 테마주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 테마주들은 제가 안전하다 그랬죠. 오히려 수출주들 제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수출 뭐 관세 영향이 물론 없는 건 없습니다. 관세 영향이 없는 섹터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출주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타격이 좀 더 클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것 같아서 결론은 테마주 장세고요.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이 확실한 반등이 안 나왔지만 확실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소소하게 단타거리입니다. 그냥 매매 정도만. 왜냐면 종목들 다 반등 주잖아요. 오늘 올라간 종목이 코스닥이 1141개, 코스피도 658개, 떨어지는 게 220개니까 3배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반등 주고 있으니까 그동안 빠졌던 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 지금 반등입니다. 완벽한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무리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단타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보안주 섹터에서 오랜만에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니까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마주 장세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이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 겁먹을 게 아니고 이거는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의회 합동 연설에 나설 계획인데요. 3가지 키워드를 크게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가장 중요한 테마이고요.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이민 정책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이 테마주 장세 역시 오늘은 이 키워드에 비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명쾌한 상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안주,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센즈랩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센즈랩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이 강한 탓에 장 초반부터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센즈랩. 지금 시각 8,230원 선 벌써 돌파를 해줬는데요. 전문가님 8,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보안주 센즈랩 어떤 식으로 추가 접근해볼까요? 자, 보안주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뭐 우리나라 시장 21일로 따져도 2주 정도 안 됐거든요, 아직. 미국 시장도 8일 빠졌습니다. 8거래일 빠졌어요. 8거래일 빠졌고 우리나라 휴장이니까 뭐 그거보다 덜 빠진 거고 한 일주일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주들은 한 달 동안 넘게 물론 그전에 딥시크 이슈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쨌든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뭔가 지금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해킹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ICT 이게 이름이 ICTK 이것도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인데 얘가 지금 아침서부터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이버라든지 다른 애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된 보안주가 있고 그냥 일반 보안주가 있는데 어쨌든 보안의 역할들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양자암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기술로 가지고 있느냐 굳이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보안하는 애들이 그러면 양자암호 기술을 도입을 하겠지 않겠어요? 어쨌든 센즈랩도 뭐 양자암호로는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양자암호 아니더라도 보안주들도 같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흐름이라 어쨌든 한 달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천냥봉의 패턴으로 낙폭과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장중에 저점 매수를 하면 많이 이미 벌써 한 달 동안 빠져 있는 애들은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척하고 내일 빠지고 다음 주 초에 뭐 바닥을 치고 올라가든 더 떨어지든 해도 우리나라 시장 지금 최근에 흔들리는 흐름을 봐서는 이미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면서 단타 치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팔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오늘 뽑아왔으니까 이따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잠시 후에 자세한 차트 보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톱파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줬고요. 또 25일 하이로코리아 29,000원, 26일 원익홀딩스 3,500원, 27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아쉽게도 3거래일 연속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8일 엑세스바이오는 5,600원에 만나봤는데요. 4%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 성공해줬죠.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어제 만나봤었던 하이로코리아 27,000원 정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상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하이로코리아가 계속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네요. 그래도 그만큼 우리 시장이 선방을 해줬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또 오늘 센즈랩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해서 LNG 가스성 관련주들이 뭐 강하긴 했어요. 어제까지도 피팅 관련주, 관이음새 관련주 이런 애들이 강하긴 했지만 저는 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성광밴드부터 동성화인텍,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조선, LNG 가스성 관련주, 뭐 피팅 관련주 이런 애들이 콱 하고 떨어지면 어차피 트럼프는 전 세계에다가 LNG 가스를 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팔게 되면은 배가 필요하고 배에 그런 이제 본행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뭐 앞으로 계속 트럼프 정부 내내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에 따른 관련된 수혜주로 조선 기자재 쪽에 못 올라가는 하이로코리아를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센즈랩처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장이 8일 동안 빠진 그거 말고요.
지금 조정받는 애들은 미리 먼저 빠진 애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굳이 뭐 하이로코리아 떨어지지도 않는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트를 보면 내려오면은 메리트가 있죠. 여기 61선, 61선 더 떨어지면 더 좋죠.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장으로서 바닥 권역에 있는 그리고 미국장이 글쎄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반등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 0.6% 나스닥 선물 플러스잖아요. 아침에도 0.9% 그거 갖고도 안 돼요. 뭔가 이슈가 좋은 게 나와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관세를 조금 그 25%가 아니고 좀 더 줄여가지고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감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3% 이상 급등을 했다. 그럼 바닥 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서 확실하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때서는 종목들도 좀 더 시원스럽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 조정받았던 거에 대해 확 올라갈 텐데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직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쪽. 그러니까 하이로코리아도 안 내려오면 불안하잖아요. 내려오면 공략하고 안 내려오면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서 공략할 수 있는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 쪽을 보셔도 된다. 어쨌든 내려오면 나중에 또 다시 추천하고요. 안 내려오면 지금 뭐 종목도 빠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달 내내 떨어지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보안주들 이런 것처럼 조정받은 애들을 공략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센즈랩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즈랩 자 보안 섹터고요. 자, 8,26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자, 왜 현재 가격 매수가 되냐면 차트를 봐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이게 고점이에요? 아니면 바닥이에요? 바닥에 있죠? 자, 거래 봐봐요. 거래가 지금 누군가가 매집으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근데 차트가 바닥에서 고맙게도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기자도 다 많이 올라갔어요. 방산주도 그렇고 다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않은 쪽을 찾다 보면 아니 뭐 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은 이렇게 실렸고 오르고 내리고 자, 한 달 동안 조정받았죠. 2월 달 고점 12,500원 근처로 갔다가 한 달 내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폭을 보니까 마이너스 41%. 한 달 그러니까 최근 8일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떨어진 것도 별로 없지만 8일 동안에 40% 떨어진 종목 못 찾을걸요? 없어요. 안 떨어졌어요,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방산주하고 뭐 우주항공 테마 올라갔죠? LNG 가스도 다 올라갔고 뭐 성광밴드 이런 거 봐봐요. 얘들 안 빠졌어요, 성광밴드 이런. 굳이 뭐 빠진 애들은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올라갔던 거 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좀 빠졌던 게 뭐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애들이 좀 떨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40%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센즈랩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완전 바닥이잖아요. 거래 실려 있고 거기다가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단탁거리로 얘기해드린 이유는 ICT K. 요게 이제 이건 얘는 양자암호입니다. 얘도 지금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죠. 오늘 이거 지지하고 그러니까 상한가 안 풀리고 이게 끝나고 내일도 폭등 나오고 전고점 돌파하고 움직이면 보안주의 이슈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근데 보안주 이슈는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 지금 중국의 딥시크 그 챗GPT 그거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다운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많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외에서도 뭐 LG텔레콤 뭐 통화 내역들 뭐 3천만 건인가 뭐 8년짜리인가 뭐 하여튼 그거 쫙 그쵸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그 기사도 떴고 그거 외에서도 최근에 GS 홈쇼핑인가요? GS 리테일인가 그거 저도 문자로 받았는데 고객님의 정보가 통관번호부터 해갖고 나이 주소 이게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보들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근데 넘어가면서 도대체 이 정보를 갖다가 쟤네들이 뭘 쓰려고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좀 불안은 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보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전 불감증 같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정부에서 강력하게 뭐 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사태가 또 터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계좌에 갑자기 돈이 갑자기 막 수십만 명이 막 돈이 막 사라졌다. 이런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이제 보안이라든지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지 않을까. 뭐 꼭 그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지금 1년 된 지금 사건 사례들이 계속 얘기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는 게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게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그래요. 코이버라든지 이것도 지금 갑자기 바닥에다 급등 나오죠. 이거 외에서도 뭐 ALT 얘도 양자암호 관련주 ALT 얘도 지금 바닥에 있어 거래 실리고 그러니까 모양들이 다들 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첨단소재도 양자암호 관련주 쪽인데 이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려갖고 좀 무거운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뭐 엑스게이트 이것도 보안주들이고 그래서 보안주들의 이슈들이 계속 이슈들이 끝나질 않아요. 일단 딥시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딥시크가 계속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 뭔가 챗GPT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여러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보안이잖아요. 보안이 뚫렸을 때 여러분들 삼성페이 그 보안 뚫렸을 때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이번에 갤럭시 S25도 양자암호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얼핏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양자암호 기술에 대한 중요도들이 점점 좀 높아지고 관심이 있게 되면 이 차트가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인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데 이걸 뭐 단타를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가서 단타 치고 먹고 나오기가 좋잖아요. 많이 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간 쪽에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양자암호, 그다음에 뭐 보안, 뭐 딥시크 관련주 이런 쪽들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센즈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센즈랩 8,260원 선의 매수가를 형성해 주셨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등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들어와 있네요. 36만 원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그동안 2차 전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죠. 지금 시각 1.31% 반등 힘 주게 되면서 27만 1,500원 선까지 올라온 포스코홀딩스. 아직까지 매수가와의 갭은 약 10%가량의 갭이 남아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갭을 메우고 다시 한번 매수가 수복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36만 원. 지금은 가져가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얘는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지금 뭐 관세 얘기가 있어서 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관세 맞으면은 안 팔리죠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뭐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알루미늄 가격도 뭐 상승을 하고 뭐가 올라가고 그래갖고 뭐 움직이는데 어쨌든 쓰이게 될 거니까요. 어쨌든 쓰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호재죠. 가격이 뭐 철강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서로의 그 무역 보복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를 서로 지금 매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계속 그렇게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여지다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그런 이슈로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고 지금 뭐 알루미늄이나 뭐 구리나 최근에 막 반등 주고 올라갔던 것처럼 시장도 다행스럽게도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35만 원, 36만 원까지 천천히 빠르는 아니고 천천히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얘는 철강주로서 지금 이슈에 N자형 상승 보면 한 35만 원까지 나오는데 3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DIC 보도록 할게요. 5,910원에 10%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죠.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가 어제에 이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로 치면 5,910원이지만 가격은 4,700원가량으로 1.5% 반등 힘을 주고 있는 DIC인데요. 전문가님 또 어제 현대차와 기아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2월 미국 판매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요. 이 흐름에 편승을 해서 과연 DIC 매수가 소폭에 이어서 수익 확보까지 가능할까요? 자, DIC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인 애들 중에서 로봇주에 엮인 애들이 있어요. 얘가 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부품이나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그냥 자동차 부품으로만 계속 안주해 있는 애들은 좀 별로입니다. 일단은 로봇 부품주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 근데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요. 5,900원 샀단 말이에요. 지금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장에서 돈 못 버는 그 방법은 자 그림을 그리면 못 버는 방법은 요 위에서만 사면 못 벌 수 있어요. 위에서만 사면. 왜냐면 여기 사면 떨어지거든요. 여기 사면 떨어지고 여기 사면 떨어지고 똑같죠? 그러니까 다음에서 얘들 돈 못 버는 방법은 6,000원에서 6,500원에 사면 돈 못 벌 수 있습니다. 다 거꾸로 산 거예요, 지금. 5,900원에서. 사야지 말아야 될 자리에 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지 주식은 종목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수 가격이 안 좋은 것뿐.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받았으니까 반등 줄 텐데 이게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슈가 어떻게 로봇으로 크게 확 몰리면 6,000원도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5,500원을 찍고 다시 또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잘 안 빼줘요. 그러니까 매매는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먹고 못 도망가게끔 그 가격을 안 주고 내려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한 5,500원쯤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데 근데 미국이 아직 완벽한 바닥을 안 나왔어요. 지금 3%짜리 반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에 1% 반등 줬다가 도로 다시 2% 떨어지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반등을 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퓨런티어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죠. 22,6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2.3%가량 반등에 성공하면서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30원. 사실 매수가에서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서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복구해 볼까요? 자, 퓨런티어. 자, 자율주행 섹터들은 다시 움직일 거며 로봇이 움직이면 다시 움직일 텐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쯤에 지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올라가 우리나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를 짚어보면 2월 24일 날 그럼 미국을 보면 되죠. 2월 24일 날 미국은 열심히 빠지고 있었죠. 열심히 빠지고 있었으니까 뭐가 올라가는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의 영향에 맞춰서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퓨런티어는 더 떨어지겠죠.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면 당연히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미터를 뭘로 잡아야 돼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자리. 그래서 지금 퓨런티어는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저도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정도 지나면은 미국 시장 거의 바닥 나오지 않을까. 뭐 많이 떨어져 봐야 17,000 정도, 16,700에서 17,000 정도는 지지할 것 같거든요. 미국 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요만큼 남았긴 했지만 어쨌든 반등 주고 반등 나오면 이거는 추가 매수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많이 빠졌죠? 빠질 만큼 빠져줬고 사실 지금도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예측 매수 정도만 되는 건데 근데 매수 타임이 좀 빠른 거죠.
좀 빨리 들어가니까 그거에 따른 한 12%, 14% 그거를 뚫겨 맞는 것뿐이에요. 조금 빨리 들어간 그 잘못으로 인해서 14%가 손실 나는 것뿐이지 종목은 나쁘지 않았다. 섹터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물려도 이런 거 물리면 수익이 난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어쨌든 갖고 있으면 조만간 미국장 반등 나오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보도록 할까요?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5만 1,000원의 1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42,550원 선 지나가게 되면서 1.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이 카나나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카카오죠. 이 확실히 네이버에 비해서는 눌림이 약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편이 마음에 걸리네요. 전문가님, 카카오 어떤 식으로 복구해 볼까요? 카카오도 뭐 인공지능 하고 있고 최근에 잘 올라가던 했는데 또 떨어지고 올라가던 그래서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밑에 산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재미있을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자 한번 차트 한번 봅시다. 자 만약 밑에 샀어요. 되게 재밌었겠죠. 왜냐면 쭉 수익이 니까 40% 났어요. 그래서 팔았더니 쭉 내려오네. 그래서 2, 3% 떨어졌는데 또 샀더니 29% 나오고. 근데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이게 5만 원, 6만 원, 6만 5천 원 혹은 4년 전에 14만 원, 16만 원 이런 데서 샀다가 물타기 해갖고 단가씩 그나마 10만 원을 맞춰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재미없겠지만 얘는 계속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박스권, 수렴형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4만 5천 원, 4만 7천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려있는 그 5만 1천 원짜리까지도 돌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고 미국 시장도 뭔가 분위기가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는 5만 1천 원까지는 그냥 수익 날 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6만 원도 보이니까. 근데 매매를 할 수 있다면 내려올 때 다시 사세요. 3만 7천 원, 3만 5천 원대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4만 5천 원, 5만 원 사이, 요 사이에서 또 팔고 추가 매수한 부분들만 그렇게 하면 크게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으니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만 1천 원 정도 물린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비싼 자리는 아니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정도 가격은 올라올 수 있어서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 엘리베이 들어와 있네요. 5만 5천 원에 3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0.72% 올라가게 되면서 5만 6,100원 선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네요. 참 마음고생이 그동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여기에서 바로 수익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몇 년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두 번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물어봤던 사람입니까라고 했더니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 사람은. 자,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이때 당시 여기 떨어질 때 물어보셨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서 올라갈 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뭐 날짜 아니고 제 기억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리고 있길래 차트에서 돌리고 있길래 이거는 가져가면 수익이 날 겁니다. 가져가면 괜찮을 겁니다 했는데 그때 대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N자 목표치를 또 보면은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매수 단가가 4만 5천 원, 4만 원. 제일 좋은 단가는 당연히 3만 원, 2만 5천 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보유하는 영역이지 지금 매수 단가가 5만 5천 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6,200원이죠. 꼴랑 1,200원 지금 수익이죠.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5만 2천 원, 5만 원으로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 이만큼 1,200원 났는데 그래서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감내를 한다면 6만 원, 6만 5천 원 가져가시고요. 재미가 없어도 뭐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급등하는 종목도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또 재미없게도 5만 원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6개월 또 1년 또 계속 횡보타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미없음을 손실난 상태에서 재미없음을 참을 수 있다면 저는 굳이 뭐 이걸 해요. 지금 바닥에는 아까 전에 뭐 센지레서부터 해가지고
뭐 아톤, 드림 시큐리티, 우리네도 우리로, 라운 시큐 다 이거 다 양자 암호 관련주 쪽에 있는데 지금 당장 급등하는 애들이 지금 널렸는데 저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수익이 지금 조금 나긴 했지만 지금 재미없는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일부는 좀 팔고 테마주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LNG 가스선이라든지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양자 암호라든지 뭐 많잖아요, 테마주를.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어쨌든 저는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보지만 재미없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애플이 관세 우려에도 이 신제품 출시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비록 범행치가 출시 지연을 언급하게 되면서 0.8%가량 약세로 마감이 됐지만요. 그 시장의 기대치는 그만큼 엄청났습니다. 그 신제품이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Apple launches iPad Air with M3 칩. 애플이요, 아이패드 에어를 M3 칩을 탑재한 상태에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Updates entry-level iPad with improved performance. 여기에다가 기존 엔트리급 아이패드 성능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시킨 업데이트를 추가를 했다라고 기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플의 보급형이죠. 그게 바로 엔트리급 아이패드고요. 두 번째로는 고급형에는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아이패드 에어를 보도록 할까요? 기존 모델과 유사하지만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이 차별점이 되고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됐다는 점이죠. 이 덕분에 현재 M3 칩을 탑재를 함으로써 성능이 기존 M1 대비 두 배가량 향상이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보급형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폭 낮아졌긴 했습니다. 이 보급형의 경우에는 $799지만 보급형은 $349부터 시작이 되고요. 기존보다 30% 더 빠른 이 A16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A16는 그렇죠. AI 기능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애플 인텔리전스는 보급형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은 3월 12일부터 공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애플은 이외에도 M4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그리고 M5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역시 연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님, 새로운 이 M3 칩으로 돌아온 더 강력해진 아이패드 에어,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애플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애플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더 흔들리면은 시가총액 큰 애들이 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물론 여기까지 좀 종목들이 좀 슬슬 빠지기는 했지만 애플이 안 빠져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꼬랑지 달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 장난 아니죠? 지금 테슬라 기사 보면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테슬라의 그 괜찮은 가격대가 이제 지금서부터거든요. $270. 지금 요 자리. 요 자리서부터 이제 얘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면 어쨌든 테슬라는 그렇고. 근데 테슬라가 여기 고점에서 3개월 동안 기사에 보면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썼습니다. 반토막. 근데 반토막은 아니죠.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좀 더 빠져야 반토막인데 거진 반토막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 테슬라, 그다음 애플. 애플은 많이 안 빠졌고, 자,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얘도 지금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도 돼요. 내려오면 싸지는 겁니다. 싸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애플이 참 안 빠졌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빠졌죠, 얘도. 그러니까 얘 지금 다 시가총액 1위, 2위, 3위 하는 시가총액 큰 애들, 한때 5천조 했던 그 애들, 지금도 아마 5천조 근처 뭐 4,800조, 4,500조, 5천조 요 사이일 텐데, 근데 거기에 지금 애플이
제일 안 빠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뭐 얘네들이 뭐 M3를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뭘 하고 있고 그래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그거고 뉴스는 뉴스고 요것들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박살날 생각은 없구나. 지금 반도체 칩 뭐 엔비디아 뭐 중국에다가 뭐 막는다라고 기사는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서도 그런 비슷한 기사에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한 4년 전에 3년 전에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는 손잡고 열심히 대중 무역의 그 강도가 더욱더 예전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5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그때 유행이었죠, 유행. 미중 무역 갈등 해가지고 맨날 시장 떨어지고 근데 떨어진 건 봤더니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그래도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간에 또다시 뭔가 관세 전쟁의 보복 전쟁 분위기는 그렇게 가지만 나중에 2년, 3년, 4년 지났을 때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뒤로는 무슨 칩은 뭐 보급용 칩은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엔비디아는 되고 한국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너네들은 중국에다 못 팔고 우리만 팔아야지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에는 그게 안 나와요, 내용이. 기사에는 제재를 가한다, 보복한다라고 뭐 그런 기사들만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에다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은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과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예를 봤을 때서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떨어졌을 때 미국 시장이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징조가 보이려면 밑에 하단선이 있죠.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미국 시장이 뭔가가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바로미터로 대형주니까요. 항상 그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뭔가 분석을 할 때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대장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대장주라는 건 시가총액 큰 애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1위가 얘일 거예요. 왜냐면 고점에서 떨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떨어졌으니까 시가총액 지금 애플이 그러니까 얘가 1등인데 1등인 애를 살려놨으니까 뭐 나스닥 시장도 17,000에서 16,700은 안 깨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죽으면 시장도 꺾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들이야 많이 안 빠지니까 고점에서 지금 석 달 전, 넉 달 전, 5달 전으로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수익권역에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테슬라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반토막 났다는 기사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걱정은 없지만 반대로 매수하는 관점으로는 저는 때려주기도 안 삽니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다. 그럼 이거 사야죠. 테슬라 들어갔다가 반토막 더 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전한 걸로는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안전한 걸로는 최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조금 위험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리스크를 감소를 하지만 드라마틱한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 근데 둘 다 사실은 안전해요. 테슬라가 뭐 위험하겠어요?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거기서 이렇게 체급 차이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 이렇게 큰 애들 그러니까 누가 더 뭐 안전하다는 아니지만 시가총액 큰 애들은 다 안전합니다. 오히려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하, 500억짜리 이하, 뭐 증거금 100%짜리 이런 애들이나 좀 위험한 거지. 시가총액 큰 애들은 안전한데 어쨌든 애플이 잘 버티고 있어서 그냥 미국 시장을 저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 쟤 때문에 매수의 기회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고래고래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오면 그러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깰 것 같다. 17,000과 16,000, 뭐 700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자리니까 곧 기회의 매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수 기회가 찾아올 거라니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희는 벌써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이 방송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핵심 내용 요약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 증시 조정으로 인한 국내 시장 조정 마찬가지로 적중해 주신 오늘 전문가님이셨고요. 또 이어서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도 마찬가지로 유효했습니다. 조선, 방산 등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표적 종목은 센즈랩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